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의 한자어 336번째 시간 이 글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번엔 특이하게 한 글자가 두 개 반복되어 있네요. 도금과 뜻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이 글자는 우리가 에에라고 읽습니다. 에에하다의 어근인데 에에하다는 뒤에 국어사전 풀이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한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한자는 우리가 보통 아지랑이 에라고 합니다. 아지랑이는 주로 봄날 햇빛이 강하게 쬐을 때 사전에 있는 내용입니다. 공기가 공중에서 아른아른 움직이는 현상이다. 우리가 알고 있는 봄에 혹은 뭐 아스팔트 위에 있는 아지랑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애가 두 개 있다는 것은 아지랑이가 많이 피어난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허신의 설문해자에서는 아지랑이라는 표현은 없고요. 구름의 모양이다. 특히 뒤에 좀 이게 실제 사용하는 예를 보면 구름이 좀 모여 있는, 뭉쳐 있거나 좀 이게 낮게 가로로 흐르는 모양까지를 포함하지 아지랑이라는 뜻은 제가 일단 찾지는 못했습니다. 어쨌든 우리나라는 아지랑이, 특히 일본에서도 아지랑이 뜻으로 이야기를 하는데요. 당연히 비우자, 기상, 기후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비우자의 뜻을 따르고 그 다음 이 글자 자체는 배올 알자입니다. 벨 알자인데 그건 말고 위에 초두, 풀초가 있는 초목 우거질 애자, 이거는 이제 특급인데요. 초목 우거질 애자가 간단하게 되고 초두가 떨어지고 그것이 대략적으로 소리를 나타낸다라고 했으니까 허신은 이것을 뜻과 음이 결합된 형성자로 보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 애자는 초목이 우거져 있기 때문에 구름이 이렇게 엉키고 모여있는 모양이다라고 뜻으로 해석해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아지랑이 애자는 1급 배정 한자이고요. 초목 우거질 애자는 참고로 특급 배정 한자입니다. 한번 써보겠습니다. 24회기이기 때문에 상당히 복잡한데 한 번만 쓰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스물, 스물하나, 스물둘, 스물셋, 스물넷 해서 24회기 됩니다. 그래서 아지랑이 애자에 대해서 알아보았고요. 에 이렇게 두 번 반복되는 그런 형식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국어사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나라 에를 찾아보면 조금 허무하게도 에하다의 어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에하다를 찾아봐야겠죠? 에하다. 안개나 구름. 역시 우리나라에서도 아지랑이가 먼저가 아니라 안개나 구름을 먼저 얘기합니다. 아지랑이 따위가 짙게 끼어 자욱하다. 자욱한 모양이네요. 어쨌든 많은 모양입니다. 두 번째 뜻, 분위기가 부드럽고 폭연하여 평화롭다. 이것이 요즘에 우리가 많이 쓰는 그런 용법이라고 볼 수 있겠죠. 봄 기운이 애애하다. 가물가물 들리는 독경 소리는 누구의 집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것인지 승불의 경건함보다 애애하고 곱기만 하여 오히려 서글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 이 애애하다라는 표현도 자주 쓰진 않죠. 우리가 얘기하는 거는 화기애애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화기애애를 찾아보면 역시 좀 허무하게도 화기애애하다의 어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화기애애하다도 찾아봐야겠죠? 온화하고 화목한 분위기가 넘쳐 흐르다. 넘쳐 흐르다가 중요한 것 같아요. 아지랑이가 이렇게 피인다기보다는 구름이 이렇게 다, 그죠? 풀이 엉켜 있듯이 이렇게 엉켜 있어서 상당히 꽉 차 있다 정도가 애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아지랑이로 해석하니까 이게 뭔가 온도가 상승할 때 아지랑이처럼 올라가는 것처럼 이렇게 훈훈하다라는 뜻을 좀 가져오지 않았나라는 의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화기애애한 속에서 서로의 건강을 빌며 술잔을 들었다. 자리의 분위기네요. 오늘따라 회의 분위기가 시종 화기애애하였다. 스포츠와 영화 얘기로 화기애애하게 진행되던 대화는 정치 문제를 다루면서 조금 딱딱해졌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결국 화기애애하다의 애에는 아지랑이가 피어오르다라는 뜻까지는 국어사전에서 차용하진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럼 이 에에라는 표현 한중일 삼국에서 어떻게 쓰이고 영어로는 어떻게 의역하면 좋을지 살펴보았습니다. 한중일 삼국에서 에에는 다 각자 쓰이고 있었고 발음도 상당히 유사합니다. 우리나라는 에에라고 하지만 중국에서는 아이아이라고 얘기하고요. 일본에서는 아이아이라고 얘기하는 거 봐서는 오랜만에 한중일 삼국이 뜻도 같고 그 다음에 또 뭡니까? 발음도 거의 비슷한 그런 사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중국에서는 이 아까 이 우거질 초목 우거질 애자를 두 개 써도 이 지금 아지랑이 애자 두 개와 같은 뜻으로 쓰고 있었고요. 오히려 이것도 우리나라는 거의 쓰지 않지만 중국에서 상당히 자주 쓰이는 한자인 걸로 보아 이건 굳이 아지랑이라기보다는 무언가 많이 얽혀 있고 모여 있는 모양이다. 그게 풀이든 초목이든 아니면 구름이든 안개든 간에 상관없이 말이죠. 그렇게 해석되는 것을 알 수 있었고요. 일본에서는 우리나라처럼 똑같이 와키아이아이에서 화기애애라는 표현이 그대로 사용되고 있었고 이건 뒤에 설명드리겠지만 우리나라에는 아마도 일제강점기 때 좀 유입돼서 사용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에서는 화기애애라는 표현은 따로 없기 때문이죠. 물론 비슷한 표현은 있습니다. 화기애애는 없지만 화애는 있습니다. 그때는 이렇게 숲을 우거질 애자를 쓰고 있고요. 물론 이 애자를 써도 됩니다만 그래서 허아이라고 하면 이것은 분위기가 아주 좋고 친절하고 우호적인 분위기를 나타냅니다. 거친이라고 하면 이거는 상냥하는 것이니까 오히려 화애라는 표현은 중국에서는 사람의 성격을 묘사할 때 주로 쓰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영어로 의역한 표현을 보도록 할까요? congenial. 이래서 서로 친구가 될 만한, 서로 이야기를 나눌 만한 뜻으로 의역할 수 있겠고요. amicable이라든가 아니면 friendly 정도로 의역할 수 있겠습니다만 화기애애 할 때 그 표현을 그대로 가져오기는 좀 무리가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나라 애애, 중국의 아이아이, 일본의 아이아이가 똑같다. 특히 와키아이아이, 화기애애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와 완전히 같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조선왕조실록에 보면 애애라는 표현이 4건이 검색되는데 대부분 구름이나 안개가 자욱한 것을 뜻하기 때문에 아지랑이의 뜻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일제강점기 차에 보면 이 화기가 잠옷 애애한 이런 표현이 나오는 걸 봐서는 확실히 25년 일제강점기 때는 이 표현이 꽤나 널리 쓰이지 않았을까 하는 의심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해방, 그러니까 광복 이후에도 이 애애하는 표현이 나오고 있고 또한 요즘에도 가끔은 화기애애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것으로 보아서 이 표현은 아마도 일본에서 직접 만든 것을 우리가 영향을 받은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의 한자와 336번째 시간에는요. 아지랑이 애자가 2개 겹쳐진 애애, 화기애애하다의 애애를 알아보았는데 실제로 보자면 아지랑이보다는 구름이나 안개가 자욱한 모양이다. 중국에 애애는 있지만 화기애애는 없고 일본에 화기애애가 있는 것으로 보고 일제강점기에 우리나라에 들어온 화기애애는 그런 표현이 아닐까 하는 개인적인 작은 결론을 내려보았습니다. 오늘 컨텐츠는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요. 저는 또 다음에 다른 컨텐츠에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